수도무 사당에 물창수를 써서 땅에 강신하여 써 신을 내리게 함이라. 누런 가을 들녘 너머로 우뚝 솟은 기와집. 학성강당이라고 불리는 우리 집입니다. 가족들이 사는 안채 말고도 행랑채에 사랑채까지 집이 모두 세 채나 되는데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학성당이라고 우리 집이 서당을 열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학성당의 훈장님이자 한학을 공부하신 유학자십니다. 어른을 보면 절부터 올려라. 우리 집의 행동강령 1호입니다. 절을 받으신 이분은 저희 아버지시죠. 저의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시간. 초등학교 3학년인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할아버지 앞으로 불려가 그날의 글 공부를 점검받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디까지 열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뭔자? 주나라 주 이게 공공 귀공부르지 귀한 사람이라고. 물론 글 공부란 한문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자? 일월성 주나라 주 여기 이자.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노노라는 책인데요. 공자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유학 최고의 책입니다. 얘가 아니라 당신 하는 것은 유대 물론 이제 겨우 10살인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잔뜩 들어있죠. 공훈. 관지 강신하라. 그렇게 바짝 떼면 더 멍청이지. 안 비야. 이 정도나 띄어갖고 해야지. 그러게 누나는 강의가 아니라 후딱 썼지. 자꾸 패들어가면 칵하면서 머리가 뭔 말인지 몰라본지. 사시왈 자공은 인 논하기 지시하고 시전을 알았고 자는 인 논시 지하고로 회사 우선이라. 어려운 글자만큼이나 뜻도 어려운 한문. 하지만 저를 더 긴장하게 하는 건 제가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거든요. 잘 모르겠어. 근데 왜 공부해요? 응?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들 나한테 꿈이 뭔데요? 판사. 솔직히 판사가 꾸민 제게 논어 공부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쪽진 머리에 비녀까지 꽂고 계신 이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유학자인 할아버지를 존경해 유학자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다고 합니다. 제겐 모두 3명의 동생이 있는데 얼굴에 뭘 잔뜩 묻히고 있는 이 녀석은 제 막내 동생입니다. 장남인 저로서는 동생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뭐 하는 의미죠. 뭐 지금은 그 뜻을 모르더라도 이제 커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좀 알지 않을까. 사자소학에서부터 대학의 논어까지 제가 한글을 깨친 이후부터 읽기 시작한 책들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동생들은 매일 저녁 할아버지의 방을 청소하는데요. 이것은 사자소학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치면 또 희연이 보고 갖다 놓으라고 그래야지. 5살짜리 휴연이까지 돕는 할아버지의 이부자리 펴드리기. 이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너는 이불 깐 사람. 저녁에는 이불을 펴드리고 새벽에는 인사를 드린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린다. 동생 언숙이와 저는 시내에 있는 김제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서당집 아이들이라도 21세기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똑같이 배우죠. 오늘은 한자 수업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이게 아까 이거 뭔지 앞에? 다른 친구들이 아는 한자를 제가 모를 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모처럼 저 혼자만 아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기 혼자만 얘기했어. 뭐라고 써요? 알고도 말 모르는 사람? 네. 공자님 말씀에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네, 틀릴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틀리면 어때? 다른 친구들은 틀려도 손 잘 들잖아요. 서당에 다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서당의 학동이라고 해도 모르는 한자는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제게는 필요합니다. 이거 못하겠는데? 해봐. 존경받는 훈장님의 손자. 하지만 저 역시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린이인지라 수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오늘 저를 꼬인 것은 학교 앞 문구점에 있는 게임기입니다. 정말 잠깐만, 딱 한 판만 하고 일어설 작정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못해 문구점까지 찾으러 온 동생 언숙이. 그제서야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았습니다. 가자. 4시 30분, 수업을 마친 지 1시간도 넘게 지나 있었던 겁니다. 버스에 앉았어도 제 가슴은 여전히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손님 덕분에 아버지 꾸중은 면했습니다. 와서 기다려. 오빠 올 때까지? 놔둬. 어머니가 늦으면 전화하라고 했어, 안 했어? 벌써 3시에 끝났을 텐데 4시 차도 못 탔으면 몇 시간을 노는 거야? 응? 또 그럴 거야? 응? 아니요. 또 그러면 이제 한학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급여를 준비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형아가 오늘 말을 안 들어서. 저는 오늘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나가는 곳을 바꾸지 말고 나가서 놀 때에는 그 노는 곳이 분명해야 한다. 늦은 오후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셨습니다. 너 왜 한문 공부하냐? 응? 한문 공부 왜 커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커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응. 훌륭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응.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응. 사람 노릇하려고 바른 사람이 되려고 바른 훌륭한 사람 되기 전에 응.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응. 나라에 충성하고 응. 형제간에 우애하고 응. 그런 것이 그 사람 노릇이요. 근데 한문 속에는 그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같은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너는 한문을 열심히 시키는 것이고 너도 열심히 하는 거요. 지난 여름 아버지를 도와 제가 직접 씨를 뿌렸던 무입니다. 땅속에 숨어서도 이렇게 충실하게 여물었습니다. 네가 이거 심었을 적에는 씨 이만한 거 심었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것 봐. 이것까지 너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이 크죠? 김한태, 너는 누구를 세상에서 최고 존경하냐? 할아버지나 아버지. 할아버지나 제 나이 10살. 저는 꿈이 많습니다. 판사도 되고 싶고 생물학자도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든 저는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평범한 운동화를 벗고 굽 높은 댄스 슈즈를 신었다. 그리고 이슬이는 화려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가슴을 펴야지 자꾸 손을 제형을 펴자니 네가 더 올라가 버리잖아 이슬아. 들어올 때 발 라인을 세우고 힘을 딱 줘. 딱 찍어가지고 여기서 뒤를 가만히 있을 땐 그저 평범해 보이는 13살의 소녀. 그러나 이슬이는 또래 친구들보다 더 빨리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다.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갈 길을 빨리 찾았다는 건 100% 좋기만 한 일은 아니다. 힘이 있어 보여.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힘이 없어 보이잖아. 이렇게 발이 힘이 없어 보여. 나갈 때 힘있게 딱 나가고 차차차 나갈 때도 내가 발 딱 튕겨라 했잖아. 가슴 항상 죽어가지고 또래 친구들이 보습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동안 이슬이는 매일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땀을 흘린다. 단순히 취미나 오락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는 꿈. 그만큼 선생님의 지도는 호되다. 하지만 좋아서 선택한 일, 후회는 없다. 화려하고 그냥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도 이렇게 자기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바디도 많이 세워진 것 같고 더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 이슬이가 댄스 스포츠를 처음 배운 것은 2학년 때였다. 엄마 아빠 없이 외로이 지내는 외손녀가 안타까워 할머니가 데려다준 집 앞 댄스 학원. 이후 이슬이는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어 왔고 일찌감치 댄스 지도자 자격증까지 따놓은 상태. 벌써 4년의 경력. 이슬이는 지금 초등부 최고의 촉망받는 댄스 스포츠 선수다.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면 어느새 밤. 뒤늦은 저녁을 이슬이는 혼자 챙긴다.
혼자 앉은 밥상 앞이지만 그래도 지켜봐주는 사람은 있다. 이슬이의 보호자이자 유일한 식구인 외할머니. 3살 때부터 이슬이를 키워주신 분이다. 선생님도 다 왔어. 이제 지 혼자 다 컸으니까 지 크지. 6살 먹었어. 10년을 키웠는데. 아직 엄마 아빠의 얼굴을 채 익히기도 전인 3살. 이슬이의 부모님은 서로 헤어져 살기로 결정했고 이슬이는 외할머니의 손에 맡겨졌다. 어디 갔다 오면 그냥 할머니 보듬고 어느 말해서 저것이 내 영감이야. 저는 나한테 나를 보듬고 놔두려고 나를 귀찮게 뛰려고. 그런 점도 이제 좋죠. 애들이 해주면. 이슬이에겐 엄마 대신인 사람. 외할머니는 그런 분이다. 더 어린 시절의 이슬이는 우울한 아이였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 하지만 춤을 추기 시작한 후 이슬이는 달라졌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생겼다는 기쁨. 춤은 이슬이에게 자신감을 가르쳐준 것이다. 애기들 뭐 놀러 가지 말고 집으로 오는 와이 새지 마이. 춤으로 자신감을 얻다 보니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이슬이가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은 영어. 60점 만점에서 1개 틀린 57.5점을 받았다. 춤만 잘 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매가 못 가르쳐갖고 싸가지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할매가 키우나 마나 하지. 무엇이든지 잘 배워갖고 잘해야든지. 외할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는 것. 이슬이의 또 하나의 꿈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슬이는 잘 안다. 잘 지냈어? 사실 댄스 스포츠는 꽤 비용이 드는 운동이다. 원장님 알아서 조금 다듬어 주세요. 그것만 살짝 다듬으면 되겠네. 알았어. 예. 학원비에 의상비며 대회 참가비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이슬이는 꿈을 키워올 수 있었다. 뭐 외국 대회를 나가고 싶어도 어떤 그런 비용 절차랄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는데 실은 못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 마음이 아플 뿐이죠. 이제 이슬이의 춤은 이슬이 혼자만의 꿈이 아니다. 재능만 보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의상비와 헤어스타일을 도와주는 주변 분들, 그리고 할머니의 기대가 이슬이의 춤에 실려 있다. 어깨부터 나가려고 하니까 좌우로 흔드는 것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작품을 짜면 무슨 의미가 있어? 빨리 연습해. 너희들 됐다 싶었을 때 선생님 찾아와. 알았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인 댄스 스포츠. 그때쯤이면 이슬이도 태극 마크를 달 수 있을까? 원장님한테 연습하면서 혼나잖아. 그때 네. 기분이 어때?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댄스 스포츠 배우면서 제일 힘든 건 뭐야? 그 선생님 지적해 준 게 잘 안 될 때, 그때 그래요. 늦은 밤, 이슬이는 다시 댄스 슈즈로 갈아 신고 있었다.
가난하고 외로운 소녀였던 이슬이에게 꿈을 가져다준 춤. 꿈은 이제 곧 닥칠 사춘기의 방황도 잡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제일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어? 아빠 엄마요.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가슴 한편에 외로움을 간직한 아이. 그러나 그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아이. 꿈은 이슬이의 미래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